이야기의 시작. 우리 우주의 시작과 끝. 오늘날 관측이 가능한 우리 우주는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구성된 우주 공간으로 관찰자를 중심으로 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주를 관측하는 관찰자는 우주 속의 한 지점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기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 우주 전체 중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리를 알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 우주에서는 어떤 전파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관측 가능한 거리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인 광속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은 그 물리적 한계에 대해 우리 우주에서 관측된 빛 중 가장 오래된 빛은 137억 9,900만 년 전의 빛이며, 우리 우주는 그 빛이 생성되는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그 빛이 발생된 지점이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시작점인 동시에 끝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현재의 우주를 만든 모든 것들이 뭉쳐져 그 온도가 무려 3,600조 도나 되어 우리 태양의 중심인 1,500만 도의 약 24억 배에 달하였으며, 어느 한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공간의 팽창과 함께 현재의 우리 우주가 시작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 팽창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관측되는 우리 우주는 1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거리의 공간이 초속 약 70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리 우주는 항상 137억 9,900만 년 전의 지점에 막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우리 우주 전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우주의 크기 측정법. 현재의 우주론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빛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우리 우주의 시작 지점에서 방출된 빛이었는데요. 그 후 약 138억 년 동안 약 465억 광년의 거리를 이동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이전의 빛은 관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지점이 시간으로는 138억 년 전이고 거리로는 바로 광속의 시간을 곱한 465억 광년 거리의 지점이었으며, 그 지점 너머는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속도보다 빨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의 우주론에서는 우리의 우주의 크기를 반지름 465억 광년, 지름으로는 930억 광년 크기로 보았으며, 그 너머로는 관측이 불가능하여 전혀 알 수 없으며, 거기다가 공간마저 팽창하고 있어 매년 약 2천만 개의 천체가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이 가능했던 천체들이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우주에는 관측 불가능한 공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우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리 우주에서 볼 수 있었던 최초의 빛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우주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 우주는 더욱 팽창해져 온도도 약 3,000도 정도로 낮아지고 어마어마하게 밀집되어 있던 원자핵과 전자들이 서로 결합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팽창된 공간으로 인해 우리 우주 안의 입자들의 밀도 또한 더욱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밀도가 낮아지자 그들과 섞여 있던 광자들은 중성 입자와는 반응을 할 수 없어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우리 우주에 처음 나타난 빛으로 그것들이 관측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빛들은 주위의 입자들이 줄어든 그 틈새를 빠져나오기 위해 주위의 입자들과 충돌하던 운동에너지가 사라지고 총알처럼 직선 운동만을 가진 채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후부터 빛은 직선 운동만 남아 공간의 확장에 의한 빛의 파장에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처음 방출될 때 가시광선과 적외선이었던 빛은 현재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약 160GHz 주파수를 가진 파장이 7.35cm의 전자기파 복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빛은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우주 전역에 남아 있었는데요. 우주 어느 방향이든 동일하게 관측되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빛이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우리 우주의 전체에서 관측될 것이라는 우리 우주의 모델인 빅뱅 이론에서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초기 모습을 간직한 빛의 관측으로 초기 단계의 우주의 모습은 물질들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였는데요.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 밀도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겨우 3만 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주에서 더 뜨거운 지점과 더 차가운 지점의 크기와 그 밀도를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주의 모양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런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우리 우주의 모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우주의 모양. 1687년 아이작 뉴턴은 모든 만물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으며 그로부터 정확히 228년 뒤인 1915년 이를 의심한 아인슈타인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행성은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그 질량의 크기와 그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의 크기만큼 시공간을 휘게 하여 공률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의 공률, 즉 시공간의 힘은 빛조차도 휘어지게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중력이었으며 우리 우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중력의 크기를 알면 시공간의 휘어짐 정도, 즉 공률을 알 수가 있고 공률을 알면 우리 우주의 모양을 추정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측되어진 데이터는 과학자들에 의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우주의 공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를 측정하여 평균 밀도를 구한 다음 그것을 임계 에너지 밀도로 나누는 것으로,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평균 밀도를 우리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 필요한 질량 에너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 오메가로 표시하였으며 그 값이 1에 근접하면 우주의 평균 밀도와 평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같아 우주는 평평하여 두 평행선은 휘어짐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양의 공률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커서 그 물질들에 의한 중력이 더 커져 공간이 더욱 휘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두 평행선이 만나게 되는 우주는 거대한 구의 형태가 되며, 만일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음의 공률로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큰 경우로 두 평행선은 서로에게서 점점 끝없이 멀어지는 위로 볼록한 구부러진 종이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공률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삼각형 하나를 그려 그 내각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우주가 평평하다면 내각의 총합은 180도가 되고 우주가 휘어져 있다면 어떻게 휘어져 있냐에 따라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발사된 WMAP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있는 지점의 크기 측정 자료와 2009년 5월 14일 발사된 플랑크 위성의 마이크로파 및 적외선 영역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측정 데이터들은 우리 우주의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평균 밀도 등 정밀한 측정값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값에 의하면 우리 우주의 평균 밀도와 평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같아 우리 우주가 완전히 평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물질들이 분포된 밀도 또한 평균 오차범위 0.4% 이내로 우리 우주는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공간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말. 우리 우주의 진짜 크기. 우리 우주를 휘게 하는 에너지 밀도와 반대로 평평하게 하는 임계 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평평하게 유지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발생한 우주론적 우연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도 적당한 설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빅뱅 후 10억 년 전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추정되어지는데,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와 비슷하였다면 현재까지 약 90억 광년의 공간이 관측 불가능한 우주로 사라졌으며,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최소 현재 우리 우주의 크기인 930억 광년에 90억 광년을 더한 크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추정된 우주의 모양도 우리 우주 중에서 관측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 우주 전체의 형상과는 겨우 0.25% 정도인 약 400분의 1 정도만 일치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르코 아제로가 계산한 우주 전체의 광자의 수인 10의 84승계의 4배에 비해 현재 관측되는 광자의 수는 전체의 400분의 1 정도여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약 400분의 1 정도이고, 우리 우주가 3차원의 공간이라면 그 반지름이 오늘날 관측으로 알려진 465억 광년의 400배인 18조 600억 광년이 되고, 이 거리를 이용하여 부피를 구하면 우리 우주는 3.566 곱하기 10의 80승 세제곱미터의 6,400만 배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우주의 전체 크기는 모든 방향으로 최소 18조 6천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름으로 치면 37조 2천억 광년인데요. 우리 우주에서 최대 17조 5천억 년을 살아가는 작은 적색 외성의 생명보다 나이가 더 길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적색 외성의 나이가 말이 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도 말 그대로 관측이 불가능한 공간이어서 우리 우주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우주가 무한하든 유한하든 현재 우리 우주를 나타내는 빅뱅은 관찰 가능한 우리 우주의 시작점일 뿐, 우리 우주 전체의 공간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